크게 네 가지 파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학교 폭력 들어가는 말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좀 소개드린 게 그때의 그 중학생, 사실 권군이거든요. 이름 권군이고, 제가 그 아버님도 만났고 그 어머니의 그 저기 사연도 들었고, 그분들이 사실 교직에 계셔요. 아드님이 그렇게 되셔서 굉장히 이제 저 그때는 그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공부님 굉장히 많은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그 기록을 중심으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난 3월 6일 날 부총리님하고 같이 제가 여기 있고요.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이제 그때 푸른 나무 재단이라고, 또 그분 역시 사실 여기 이제 그 이사장님이신데, 이사장님 역시 아드님을 진즉에 그런 학교 폭력에 관련돼서 아드님이 유명을 달리했고, 그 아버지가 이제 재단을 이제 민간으로 하셔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강남에 여기 근처에 있는데 거기 가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좀 약간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이 양상을 이제 11년 전하고 좀 달리하는 것이 사이버 폭력이에요. 또 아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이제 등교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이버 폭력에서 사설 포렌식, 심지어 찾는 피해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좀 이 사태에서 또 한 축을 또 담당한 게, 사실은 아시지만 저 유명한 드라마에서 이제 학교 폭력 피해자가 이제 오랜 기간을 후에 지금 이제 그런 복수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지금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시지만 이제 그 가장 우리가 최근에 많은 사건이 또 이게 약간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폭력을 이렇게 쭉 이제 해보면 보통은 4월쯤에 보통 사건이 많이 불거져서 4월쯤에 많이 기자들하고 제가 통화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4월이 되기 전에, 지금 이제 4월이 아직 며칠 남았는데요. 이틀 남았는데 되기 전에 지금 2월 달부터 굉장히 이제 여론이 형성된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고위 공무원의 후보로 올리신 분의 아들 때문에, 우리 김의용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국회 토론회도 했었거든요. 하셨지만 사실 피해자는 굉장히 아직도 힘들고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없었고, 가해자는 소위 말해서 저희 가장 명문대인 학교에 지금 입학을 했고 그리고 지금 학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공정성, 또 대입 전형에서의 어떤 굉장한 이제 문제 의식, 이런 것들을 지금 갖고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 의식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저희 사실 학보사 기자가 그때 국회 토론에도 이대 학보사 기자가 국회 토론에도 와서 보고 현장 취재도 하고 기사를 썼는데, 우리 이대 학생들한테 이렇게 인터뷰한 거를 제가 학보사 기자한테 봤는데, 아예 학폭 가해자는 대학을 들어올 수 없게 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 기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특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좀 느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말을 다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사실 그 학생부 기재에서 저도 원래 2012년도 굉장히 이제 이때 제가 보니까 이제 지나서 보니까 이때도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 하면
학생들을 원하는 학생부 기재인 거예요. 그 학폭력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을 했습니다. 하는 걸로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됐고, 근데 그 이후에 점차 이제 완화가 된 거죠, 정책이. 그래서 현재는 최대 2년간 보존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마저도 뭐 이번에 그 정모군의 사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삭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원래 이제 교육부가 3월 말에 이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3월 말인 내일 3월 31일에 국회에서 다시 청문회를 합니다. 다시 이제 그 정모군 사건으로 관련되는 분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아마 4월 초에 대책이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그게 이제 대입 전형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반영하는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고요. 가장 이번 사건 우리가 하느라고 이제 그동안 교육부도 뭐 정부가 하느라고 했는데 여전히 피해 학생 보호하고 지원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과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한 좀 더 엄정한 엄벌하는 그런 부분들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 정책이 굉장히 보통은 예방과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벤션과 인터벤션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프리벤션 쪽으로 많이 예방 쪽으로 많이 했고요. 저희 연구소 이름도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그 정책 중점 연구소 지정을 받을 때 그때 당시 교육부는 저희 보고 근절 학교 폭력 근절 연구소를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근절은 못 하겠더라고요. 어느 나라든지 근절한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학교 폭력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시지만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의 폭력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보면 이게 사회에서의 이게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예방연구소를 하겠다. 원래 예방연구소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예방연구소를 고집했는데 다행히 그 다음에는 근절과에서 뭐 이렇게 이름이 완화돼서 지금은 우리 관련되는 과가 학생 생활문화학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문화가 중요하다. 예방 이제 학교 폭력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 나라의 학교 폭력하고 사실 국제적인 학교 폭력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을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기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도 그 정모군이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게 삭제될 때 나는 장난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저도 기사로 봤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냐 아니냐를 정의할 때는 세 가지를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게 고의적인 거냐. 그러니까 내가 장난이었다.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괴롭히는 언행이었나라는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반복적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어쩌다가 지금 이제 사실 초등학교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초등학생들의 그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말도 못하게 높아갖고 선생님들도 지금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한번 스치면서 해도 제가 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때렸어요. 뭐 한번 이렇게 쳤어요. 그거 갖고 또 다 학교 폭력이라고 지금 학생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다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닌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이제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학교
폭력을 이렇게 보면 보통은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불균형. 그래서 힘이 더 센 학생이 약한 학생을, 상급생이 하급생을, 다수가 소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넣을까 말까, 요 파트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요거를 좀 짚고 이후에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이제 정의를 드린 것이,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힘이 있는 학생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은 학교 폭력이다 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과 괴롭힘은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따가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학교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등하굣길, 또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 장소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의 유형과 특징은, 이제 우리나라의 유형인 언어 폭력. 지금 이제 옛날에는 신체 폭력이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 아까 저기 손자 우리 회장님이 우리 자녀들하고 관계가 없고 손자나 소녀하고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요 생각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옛날에 내가 그 경험의 학교 폭력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반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폭력이었네. 나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는 그때는 그냥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아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폭력이었구나. 내가 피해자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보면 옛날에는 신체 폭력이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때 생각해 보면 선배들이 혹은 우리 동기들이 나를 이렇게 좀 뺏고 뭐 하면서 혼내고 그랬던 건데, 요즘은 양상이 좀 달라져 갖고요. 이게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연구소를 시작할 때 저희가 한중일이 만났었어요, 한번. 근데 굉장히 다른 게, 우리나라는 약간 미들인데 중간이었는데 중국은 이게 많더라고요, 신체 폭력이. 근데 일본은 굉장히 은따예요. 은따, 은근히 따돌림.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차 지금 은따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신체 폭력은 사실 입증하기가 쉽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이제 간접적인 은밀한 폭력 유형이 증가하고 있고,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말했죠. 처음에는 제가 이 연구소를 시작할 때는 중2가 굉장히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중2가 무서워서 북한이 뭐 못 내려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초4입니다. 초4. 초등학교 4학년이 제일 많아요. 피해응답률이. 그래서 이따가 한번 그 그래프는 보여드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고, 여기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가 연구를 하다가 한 5년 지나니까 국제적으로 좀 약간 명성을 좀 얻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이제 유네스코 본부, 파리에 있는 본부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국제 심포지움을 했었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그때 이제 하면서 저희가 요 유네스코에서 바이런스 앤 불링에서 글로벌 스테이터스 리포트를 이렇게 저희 연구소랑 유네스코랑 같이 이제 발간을 같이 했는데, 그때 보면 유럽에서도 여기 보면 트렌드가 이제 9에서 16세 학생들의 이제 사이버 괴롭힘의 비율이 점차 이제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이버는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사이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아동들의 인터넷하고 기타 테크놀로지 접속이 빠르게 증가된다. 요새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티즌십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교 폭력 개념 및 특징에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저희 지금 저 실태조사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날도 제가 국회 토론회 갔는데 국회의원분이 도대체 왜 증가됐냐, 왜 그렇냐 이유를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유를 알 수 있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대략 이제 우리가 선행 연구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우선 개인적인 요인이 있어요. 같은 학교 폭력을 이제 경험을 해도 개인의 어떤 뭐랄까요 그 회복 탄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 요인.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하고 얼마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이제 12년에 대책을 만들면서 그때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되게 여러 군데를 그러니까 굉장히 산발적으로 있었거든요. 그거를 사실 일원화했습니다. 일원화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전히 전화가 그다지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전히 누구한테 말하냐면 부모님이나 지인들한테 말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근데 학교 교사들한테 말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아직도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요인. 학교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 요인. 사실 학교 폭력 갖고 왜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냐고 저희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정책이 있었는데 왜 없냐고 어떤 분들이 이제 질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되묻고 싶은 게 사회 폭력은 없냐? 직장 내에서 따돌림은 없냐? 얼마 전에 우리가 신문에서 여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학교폭력 혼자 있는 게 가정폭력, 학교폭력, 군대폭력, 사회폭력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피해 학생들이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이게 징후. 이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유네스코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은 결석.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 학생들이 자주 결석을 하면 굉장히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성적이 갑자기 막 떨어집니다. 지금 정모군의 사건도 보면 그 피해자 학생들이 진짜 그랬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갑자기 이제 막 떨어지고 중퇴를 할 가능성. 이게 사실 정모군 사건에서도 다 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나타나는데 결국은 교육적 결과 및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